작년에 통문제로 또 나왔었죠. 근데 이건 진짜 좀 땡큐했던 게 작년에 혹시 소방간부 문제를 푸시고 시험장에 들어가셨다면은 이 문제는 진짜 날로 먹는 문제였습니다. 왜냐면 선지가 다 똑같이 나와가지고 소방간부 시험은 다 오지선다 문제거든요. 근데 거기서 하나 빼고 이제 4개가 출제가 된 건데 진짜 그대로 컨트롤 CV로 문제가 나왔어서 날로 먹는 문제였어요. 자, 단계적 행정결정 또는 다단계 행정결정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처분이 일회성으로 한 방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문자 그대로 여러 단계로 이루어지는 처분을 단계적 행정결정이라고 그러고 4가지가 있죠. 확약, 가행정행위, 사정결정, 부분허가. 자, 하나하나가 그 내용 자체는 많지는 않지만 최근에 좀 중요하게 여겨지는 판례나 어떤 조문들이 좀 생겼기 때문에 꼼꼼히 보셔야 돼요. 그중 첫 번째 확약. 그리고 확약의 내용의 3분의 2 내지 4분의 3은 이미 지지난주에 정리했습니다. 신뢰보호 원칙의 1번 요건이 뭐죠? 공적 견해 표명. 야, 신청만 해, 허가해줄게 라고 공적인 견해 표명했잖아요. 그게 바로 2글자로 줄이면 뭐죠? 확약이에요. 공적 견해 표명의 가장 대표적인 이그젬플이 확실하게 약속해주겠다는 확약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의 첫 번째 출제 포인트, 확약은 약속이었고 공적 견해 표명이긴 하지만 그 자체가 처분인 거는 아니죠. 일단 두 번째 적을게요. 처분성 없음. 따라서 이 확약에 무슨 공정력이라든지 불가쟁력이라든지 이런 게 생기는 거 아니더라. 근데 왜 첫 번째 꼭지를 비워놨냐? 확약에 관한 일반법은 전혀 존재하지 않지만 작년부터 뭐가 생겼죠? 행정절차법에 확약에 관한 일반 규정이 생겨버렸습니다.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일반 규정, 그 절차법 규정 중에서 기억하실 내용만 좀 추려보면은 자, 확약은 예전에는 그 어떠한 형식상 제한도 없었지만 이제는 확약은 뭘로 해야 된다? 문서로 해라라는 조문이 아예 절차법에 생긴 거예요. 두 번째, 확약의 구속력이 인정되지 않는, 즉 약속을 깨도 되는 경우를 절차법에서 2가지를 적어놨습니다. 확약의 구속력이 인정되지 않는 2가지. 그게 뭔데? 하나는 이미 판례로 인정됐던 내용이고요. 저 첫 번째 사례, 사정이 바뀌었다. 법적이나 사실관계가 변경됐다. 그럼 조문에 처음으로 생긴 거 약속 자체가 위법했다. 이런 경우에는 설령 약속 깨먹었다 하더라도 전혀 신뢰보호에 위반될 여지. 참고로 확약은 무조건 신뢰보호랑 같이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야, 신청만 하면 허가해 주겠다며 왜 거부 처분하냐 라고 다투는 거거든요, 다. 그래서 신뢰보호랑 같이 가야 되는 거고, 다만 그때 공적 견해 표명이 위법했다, 위법한 선행 조치를 신뢰할 이익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본 거죠, 이 경우에는. 따라서 확약은 구속력 없다. 이 내용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요거는 그동안 판례로도 인정됐던 내용이기도 합니다. 확약은 죽었다 깨나도 그 효력이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약속이 행해졌을 당시에 법적인 사실적인 상태가 유지됨을 전제로만 인정되는 거니까 사정 변경됐네, 확약 구속력 없음. 그 다음 마지막 출제 포인트, 확약의 이그젬플 판례 한 2개 정도 기억하시면 되는데요. 글자가 좀 기니까 말씀으로만 드릴게요. 하나는 어업권 면허에 선행하는 우선순위 결정. 어업권 면허를 부여하기 전에 야, 너 1바 따로 나중에 해줄게, 너 2바 따로 나중에 해줄게 라고 먼저 우선순위 결정을 했고 거기에 후순위로 밀린 사람이 내가 왜 후순위냐라고 소송을 건 거죠. 결론 각하. 아직 약속만 했지 처분한 적 없다. 처분할 때까지 기다려라 그 말이죠. 두 번째, 내 인가를 해놓고 본인가 신청에 대해서 쌩깐 사례. 그 내용들이 다 어디 적혀 있냐? 네, 거기 판례 표시되어 있는, 한자로 판례 표시되어 있는 거 부분에 적혀 있는 것들이죠. 어떤 거였나요? 야, 나중에 신청만 해, 내가 해줄게. 확약을 다른 말로 내인가라고 부르죠. 내부적으로 허가해 준 거니까요. 그래서 내가 내인가 후에 본인가를 신청했더니 내 신청을 받아주겠다 안 받아주겠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약속 없던 걸로 하자라는 내인가를 취소하는 통지서가 날라왔죠. 이게 어떤 의미인가요? 거부 처분이다 이 말이죠. 본인가 신청에 대한 거부 처분이다 그 말이에요. 따라서 이건 당연히 처분성이 있다. 확약이 처분이 없다라는 거랑 구별해서 보셔야 되는 판례예요. 이거는 본인가 신청에 대한 거부 처분으로 본 사례가 되는 거죠.
자, 이게 확약에 대한 내용들이었다면은 두 번째 가행정행위, 잠정적 행정행위라고도 부르죠. 이 부분은 벌써 2년 연속 기출이 돼가지고 국가직에서는 올해는 좀 나오기 어렵지 않을까 싶기는 해요. 가행정행위 또는 잠정적 처분하고 나중에 종국 처분하는, 그러니까 잠깐 동안만 효력을 갖는 처분을 급하니까 일단 먼저 해놓고 나중에 최종 처분을 때리는 거를 하는 식으로 처분 절차가 진행된다고 했을 때 그 잠시 동안 효력 갖는 걸 가행정행위 또는 잠정적 처분이라고 부르죠. 두 가지 이그젬플 정도만 기억하시면 돼요. 가장 대표적인 거 공무원에 대한 직위 해제. 마침 아까 하자 승계에서도 보셨지만 네가 아직 징계 사유가 있는, 네가 진짜 범죄를 저질렀는지 안 저질렀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검찰이 널 그냥 기소했을 리는 없을 것 같다. 그러니까 잠깐 책상 빼라. 근데 나중에 무죄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런 걸 그래서 가행정행위라고 하는 거죠. 참고로 검찰이 기소하면은 한 90%에서 95% 정도 유죄 나올까요? 무죄 나올까요? 유죄 나와요. 검사가 바보일 리가 없겠죠. 철저하게 증거 있어야 기소 때리기 때문에 웬만해선 진짜 무죄 안 나옵니다. 그리고 친구한테 물어보니까 야, 무죄 나오면 진짜 뭐 페널티 있냐? 라고 했더니 인사 고과에 다 반영된다라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지극히 무죄 나올 거에 대해서는 쉽게 기소 안 하겠죠. 참고로 알아두시면 되고, 또 하나 더 중요한 판례가 작년에 2년 연속 기출됐던 공정위의 과징금 처분 플러스 감면 처분이었죠. 그리고 요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가 항고소송 파트 때 제소기간 공부하면서도 보셨었는데요. 자, 이렇게 그림 그려볼게요. 일단 제소기간 연결해서 그래. 자, 어떤 사람이 공정거래법을 위반했고 자진신고했습니다. 자수한 거죠. 근데 공정거래법상 자수하면은 깎아줄 수 있는 임의적 감경사유가 되거든요. 어쨌든 그래서 과징금도 때렸고 같은 날 감면하는 처분도 해준 거예요. 처음부터 그냥 한 방 때리면 좋았겠지만 정확하게 해주기 위해서 원래 과징금 1억 때리고 그 다음 너 자수했네. 오케이 5천 로 감면하는 처분을 해준 겁니다. 그리고 어떤 사례였냐? 이 감면 처분이 마치 뭐처럼 보이나요? 요게 1억이었고 요게 5천 이렇게 써 있었다고 해볼게요. 원래 1억으로 5천 깎아준 것 같죠? 그럼 우리 첫 번째 타임 때 배우셨던 것처럼 감액 경정 있으면은 뭘 대상으로 취소 소송 걸어야 되죠? 변경된 내용의 당초 처분 걸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5천으로 감액된 과징금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건 거예요. 90일 내로요, 당연히. 근데 90일 지나고 나서 뭐 판사가 성명을 했는지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요 감면 처분이 감액 경정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그럼 뭐냐? 우리 판례 과징금은 아직 최종 결정 전에 때린, 자진 신고한 거 깎아줄지 말지 아직 결정하기 전에 잠깐 때린 잠정 처분이었고, 이 감면 처분이 자수한 거 다 포함해가지고 내가 마지막으로 행한 종국 처분이다라고 본 거죠. 그럼 처음부터 뭘 대상으로 소송 걸었어야 되나요? 과징금이 아니라 요걸 대상으로 걸었어야 되죠. 왜요? 잠정 처분이 있었는데 종국 처분이 있으면 그 앞에는 뒤에 어떻게 되니까 흡수되어서 사라지잖아요. 따라서 이거는 더 이상 존재하지도 않기 때문에 선행 잠정 처분을 다투는 소송은 소외이익이 없죠. 그래서 90일 이후에 어떻게 하냐? 아니, 판사님 혹시 이거 감액 경정 아니면은 감면 처분도 취소해 주세요라고 감면 처분 취소를 병합해 버립니다. 감면 취소를 병합시켰다. 자, 여러분이 힘들어하시는 병합이 또 나와서 죄송하지만요. 연결되는 판례여서 그래요. 소송 계속 중에 이렇게 다른 것도 취소해달라, 뭐 다른 거 무효 확인해달라, 어째 또 하나의 청구를 하는 거를 청구의 추가적 병합이라고 불렀고, 자, 이 그림상에서도 나타나 있는데 감면 처분 취소해달라는 말 언제 처음 한 건가요? 이때 처음 했죠. 이때 한 적 없잖아요. 그럼 90일 넘어서 했으니까 요거 각하되어야 하는 거 아니냐, 소변경 안 받아들여지는 거 아니냐 문제 됐던 건데, 우리 판례 이렇게 보죠. 야, 네가 잠정 처분 취소해달라는 말 속에는 종국 처분 있으면 종국 처분 취소해달라고 말한 거지. 네가 이때 이미 말했네. 실제로 말 안 했지만 그냥 그렇다고 봐준 거죠. 그러니까 요 감면 처분 취소 소송도 요때 제기한 걸로 봐주겠다.
따라서 너 제소기간 지켰음이라고 본 판례까지 같이 연결해서 좀 기억을 하실게요. 좀 고난도 쟁점 사례죠. 언제나 이거 나오면은. 자, 그래서 요 내용까지 이왕 본 김에 제소기간에서 한번 체크만 해보면은요, 요게 어디 실려있냐면은 소변경 파트 아니면 제소기간에 들어가 있을 텐데 소변경에 있네요. 쭉쭉 넘어가셔가지고 81페이지를 가보시면은요, 82페이지 죄송해요. 자, 82페이지 가보시면은 나올 때마다 여러분이 힘들어 하시는 어려운 쟁점인 양괄호 3번 추가적 병합이 있을 때 제소기간 판단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나오죠. 자, 원칙적으로는 어떻게 해라? 소변경 신청 시가 기준이에요. 원칙적으로는요. 근데 하도 예외만 나오다 보니까 예외를 원칙으로 오해하시면 안 되는데 작년에 7급 시험에서 원칙 판례가 기출되기도 했습니다. 원래는 새롭게 추가한 소는 그때 처음 말한 거잖아요. 네가 법원에 변경 신청서 제출했을 때가 제소기간 지켰는지를 판단하는 시점이에요. 근데 예외적으로 지금 본 것처럼 앞서 처음 소송 걸었을 때를 제소기간 지킨 시점으로 봐주는 경우가 두 가지가 있고, 거기 예외 1번은 이미 9급에도 드디어 기출이 됐죠. 재작년에요. 원래 7급에만 줄줄이 나오다가 예외 1번은 이제 9까지 9급에도 21년도에 기출이 됐었고, 이거 너무 많이 본 거니까 여기서 패스할게요. 지금 보신 판례가 예외 몇 번일까요? 3번에 딱 보이시죠? 예외 3번. 선행 잠정 처분의 취소에다가 중간에 종국 처분 취소 소송을 병합시켜버렸다. 언제를 기준으로 판단해주겠다? 처음 선행 처분, 잠정 처분 취소 소송 제기일 기준으로 판단해주겠다. 왜? 야, 네가 과징금 처분 취소해달라고 한 말 속에는 종국 처분인 감면 처분 취소해달라고 말한 거다. 너 이때 말했으니까 이때가 기준이다 이 말이죠. 본안 가주겠다라고 본 사례. 네, 이것도 아직 기출은 안 됐지만 요 내용까지가 이미 여러 차례 기출이 됐기 때문에 이제는 제소기간도 나올 여지가 있죠. 당연히 같은 내용의 판례인데. 그래서 같이 좀 연결을 하실게요. 좀 어려웠던 쟁점입니다. 자, 다음에 47페이지에서 사전결정과 부분허가는 각각 하나씩의 사실관계 판례만 기억하셔도 충분하시죠. 사전결정 가장 대표적인 리딩 판례 우리 너무나 많이 본 거 바로 재활용센터 폐기물 처리업 사전결정. 요거는 다 행정계획이랑 같이 묶어서 공부하셔야 되는 거니까 조금 이따 한번 해보도록 하고요. 다음 부분허가 원자로. 우리 수험행정법에서 원자력 나오는 거 이거 하나밖에 없죠. 둘의 공통점. 종국 처분이 내려지면은 그 앞에 있던 사전결정이나 부분허가는 모두 다 종국 처분에 어떻게 된다? 흡수된다. 다 똑같죠. 그래서 종국 처분, 다시 앞에 처분을 다툴 소외이익은 없음. 네, 한 방에 기억하시면 끝이에요. 자, 이 정도로 넘어가고요.